지금 반도체 투도 아직까지 싼 구간이다라고 강조해 주셨으니까 이점까지도 함께 들여다보셔야 되겠고 잠시 후에 이어 관련된 전략들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간밤에 FOMC 회의가 열렸기 때문에 이점과 관련해서 좀 자세히 이야기 나눠봐야 되겠는데요. 케빈 허시 연준 의장이 이제 새롭게 취임한 만큼 처음으로 열리는 FOMC 회의였습니다. 기준금리 예정대로 동결이 됐습니다. 3.5에서 3.75% 동결이 된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왔는지가 더 중요한데 일단은 점도표에 이 케빈 허시 연준 의장이 점을 찍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포워드 가이던스도 제시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더 주목은 해봐야겠죠. 물가 안정 관련해서 계속해서 단어들이 많이 거론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앞으로 금리 동결보다 인하보다 이제 인상 쪽에 더 포커스가 많은 모습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시장의 그 주류로 평가받고 있는 의견과 좀 다르게 보고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좀 뭐 욕도 많이 먹고 그러는데 일단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말씀드리자면 네. 일단 현재 캐비너 씨의 스탠스를 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캐비너 씨가 이제 취임을 하고 나서 기존의 연준의 해오던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관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걸 좀 많이 바꿨어요. 근데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점도표도 찍지 않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연설을 통해서도 굉장히 간소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왜 그럴까를 뭐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네. 과거보다도 이제 변동성이 너무 커진 시장이에요. 지금 대통령이 트럼프인데 예측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네. 변수도 너무 많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케빈 허시가 좀 우려한 게 제가 보기에는 원래 기존에 이제 연준이 해오던 스탠스는 미리 힌트를 줬었어요. 네. 그래서 연준이 그렇게 가벼운 집단이 아니고 연준이 이제 피벗을 한다거나 기준금리 결정을 할 때도 미리미리 언지를 주거나 준비할 수 있게끔 시간을 주고 힌트를 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 달 단위로 시장이 뭐 급변하다 보니까 이렇게 미를 언지를 해주는 것 자체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대응력을 좀 감소시킨다라고 해야 될까요? 떨어뜨린다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이제 보여진 겁니다. 발빠르게 이제 대응을 해야 될 때 발빠르게 대응을 못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우려한 것 같아요. 뭐 요즘에 전쟁이 터지면 한 달 단위로도 시장이 뭐 3월 달 미국이란 전쟁 터지면서 확 급변했던 것처럼 많이 이제 급변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한 2달 전에 금리 인상할 거라고 얘기해뒀는데 지금 보니까 금리 인하해야 될 것 같네. 2달 전에 금리 인하할 거라고 했는데 보니까 인상해야 될 것 같네. 뭐 한두 달 만에 상황이 급변해버리면 뱉은 말이 있고 힌트를 이미 줘놨으니까 거기서 대처한 사람들은 이제 좀 곤란을 겪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감안해 봤을 때는 상황에 맞게 좀 대응하는 전략을 위해서 최대한 간소화하고 그다음에 현 상황에 따라서 이제 결정하는 내용들만 발표하는 쪽으로 바뀐 것 같고요.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발빠르게 이제 좀 변화를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점도표를 보더라도 케빈 허시가 찍지는 않았지만 금리 인상이 유력한 상황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장기적인 점도표를 봤을 때는 조금씩 이제 기준금리 점도표가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7년까지 이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금리 인하 스탠스를 좀 볼 수도 있고 사실 저도 아직까지는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혼란스럽긴 합니다. 이렇다 할 만큼 이제 바로 결정을 내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이번 달에 발표된 소비 지표 자체도 너무 좋게 나와 버렸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소비 지표가 너무 좋게 나와 버리고 그동안 나왔던 PPI, CPI 물가 지표는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이러한 이제 경기 지표들, 이제 소비 지표가 올라가고 물가 지표가 올라가면 사실 금리 인상을 위한 최상의 조합이 완성된 거거든요. 그냥 대놓고 금리 인상해도 된다는 힌트가 시장에 나온 거라고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제가 왜 이걸 금리 인상까지는 아니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 게 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지가 될 것이냐가 문제이고 그다음에 중요한 모멘텀 중에 하나가 이게 전쟁 전의 지표들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종전 전의 지표들을 어느 정도 감안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종전이 되고 나서 유가가 이제 뚝뚝 떨어졌죠. 그래서 유가가 이제 떨어지고 나서 다음 달에 발표되는 지표들은 어떨 것인가가 또 중요합니다. 이번에 세금 환급금이 효과를 좀 많이 발휘했다. 소비 지표가 올라간 거에 이렇게 평가를 받는데 왜냐면 주유소 매출도 뭐 거의 20% 이상 올라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휘발유 가격이 워낙에 많이 올라가서. 근데 이제 유가 올라가고 휘발유 가격이 올라갔는데 세금 환급금도 있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방어를 해줬습니다. 올라간 휘발유 가격을 다 감당을 했고 그다음에 일시적인 소비도 늘었어요. 자동차 부품이나 의류나 이런 쪽도 늘었는데 장기적으로 이제 큰돈 들어가는 쪽에서는 이렇게 막 늘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하위 소득계층에서는 거의 60% 가까이 이제 대부분 그 세금 환급금을 소비를 해버린 상황입니다.
세금 환급금이 이제 다음 달부터 이제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것들이 이제 과연 소비 강세가 이어질 수가 있을까? 그리고 이제 휘발유 가격이 올라간 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데 이제 유가는 떨어졌는데 그리고 이제 유가가 떨어졌으니까 물가는 안정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과연 지금이야 점도표가 이제 높게 나오는데 다음 달 이제 물가 지표랑 경기 지표가 발표됐을 때도 똑같을까? 다다음 달에 발표될 때도 똑같을까?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어쨌든 이런 경제 지표들이라는 게 뭐죠? 다 후행 지표입니다. 지난달 걸 이번 달에 발표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 달 걸 기준으로 다음 달 걸 예상해보고 다다음 달을 예상해본다라고 하면 이게 금리 인하까지는 아닌데 금리 인상을 할까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역시도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도 하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계속 좀 이제 관망하는 스탠스를 취하는 게 좀 더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달, 다다음 달 이제 실제로 안정되는지를 좀 보시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연말, 그러니까 연내, 올해 안에 이제 금리 인상 한 1회 정도는 분명히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평가가 이제 유력한데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여부도 저는 아직은 좀 지켜봐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은 금리 인하 스탠스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못 올라가는 그 양상이 벌어질 수 있는데 지금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적이 기대되는 반도체 그다음에 저유가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항공주 이러한 쪽 제외하고는 거의 전멸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매파적 기조가 시장에 주류를 자리 잡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저는 일단 그 아직까지는 동결을 하고 있고 인상까지 생각은 안 한다 하더라도 시장에선 인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걸로 인해서 시장이 지금 착 가라앉았기 때문에 네. 지수가 올라갔다고 해서 시장 분위기가 좋은 건 아니거든요. 지수는 올라갔지만 대부분의 종목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안 좋은 상황을 잘 이용하시고 저는 오히려 저가 매수에 나서는 방법도 하나의 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저가 매수에 나서는 전략을 지금 당장 취하시기보다는 다음 달 또 스탠스를 좀 지켜보시고 완전히 지금 시장이 그냥 끝났다라고 보지 마시고 조금 더 그래도 지속성 있게 흘러갈 가능성을 안고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금리 인상 시작되면 시장을 좀 떠나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아직 금리 인상이라고 너무 확정하기보다는 떠날지 말지를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또 실적 좋은 기업들도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지금 그 금리 인상 기조를 이겨버리고 있습니다. 호실적을 내는 기업들이. 좀 복합적인 상황이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우려 상황과 그다음에 기준금리 관련된 모멘텀도 좀 복합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걸 권장드릴게요.